안녕하세요.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김우구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시끄럽고 또 위험한 때에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집회 진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중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중국에 처음 간 것이 96년이었습니다. 1996년도 대학교 1학년 때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당시 중국 북경에 갔을 때 북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풍스러운 북경의 모습들을 제가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북경은, 그 당시 중국은 저에게 아주 수줍은 시골 아가씨 같았습니다. 그 문 밖으로 고개를 살짝 내민 그런 수줍은 아가씨 같았는데요. 저는 진심으로 사실은 중국이 잘 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자리를 잡고 세계경제에 편입을 해서 중국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치하 아래서 사실 너무 많이 폭정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오랜 동안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 중국이 변화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변화됐습니까? 개혁개방하면서 80년대 이후에 개혁개방하면서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정말 놀라운 경제발전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한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준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중국이 대한민국의 정신은 배우지 못하고 이 물질에만 집착해서 기형적인 사회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은 저는 모택동이 비자금만 많이 갖게 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서울대에도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90년대 중반부터 그 중국인 친구들을 많이 뒀는데요. 제가 서울대 유학생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9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대 유학 온 중국인 친구들은 적어도 한국, 대한민국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 것들을 동경하면서 중국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좋은 것들을 배워야 되겠다. 특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고 중국을 발전시키는데 자기가 헌신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저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이렇게 잘 된 것은 결과적으로 기독교 때문인데,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 기독교 사상이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 볼 때마다 사실은 중국이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건강하게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기점으로 중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중화주의 사상이 다시 발효하고, 또한 마오이즘, 마오쩌둥, 마오이즘의 공산주의는 여전히 그대로 중국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2010년대 이후에 서울대 유학 온 중국인 친구들을 보면 인식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친구들의 일반적인 의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쬐끄만한 나라일 뿐이다. 중국은 대국이다. 그리고 서울대 유학 오는 친구들마저도 중국에서 좋은 대학 못 간 친구들이 서울대 오는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참 안타까운 것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중국 고위층 자제들을 실력도 안 되는데 서울대 넣거나 서울에 이렇게 좋은 대학들 이렇게 연결해주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마오당의 활동이 대한민국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도 한국의 여론 조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 중국의 그 정보요원들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황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최근에 마련했습니다. 2009년도에 쉴드 법안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작년에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해외 정부들, 미국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해외 정부들의 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작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 조작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틀딱들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2019년도에 당선됐을 때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내가 100만 표 이상 더 받았을 거다. 그래서 득표수에서도 내가 이겼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공정한 선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공정한 선거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중국, 저는 이게 중국인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자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중국이 진정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있는 자유와 진실에 기반한 사회로 나가길 원한다면 그동안의 공작을 여러분의 입으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미 반중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맹목적인 현중 역시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정권을 미워하는 것이지 북한의 주민들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중국의 공산당을 미워하는 것이지 중국의 선량한 주민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에도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 이후에 그 목소리를 내고 또 잡혀가고 또 탄압당하고 있는 중국의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류샤오포를 아십니까? 예, 노벨 평화상 받은 중국의 그 운동가입니다. 천안문 운동 때 그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트루스 포럼이 서울대에 추모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들은 조용했습니다. 중국의 류샤오포가 죽은 것 사실은 그 중국의 정권에도 큰 부담이었고 그리고 또 세계의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제가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중국인 친구들이 그 포스터를 제가 붙인 거를 보고 조용히 와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무서워서 목소리 내지 못하고 있는데 니네가 이렇게 포스터 붙여서 고맙다. 멋지다. 여러분 이런 중국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진실과 정의 가운데 회복되고 또한 중국이 진실과 정의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친구들과 연합해서 중국의 해방, 중국의 자유화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북한의 해방과 북한의 자유화와도 연결된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중국 친구들에게 또 중국 정부에게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자행해온 그 모든 공작들을 중단하십시오. 중단하라. 그리고 이제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사죄하라.
그리고 그 모든 공작들을 사죄하는 방법은 한 가지 아주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의 자유 해방을 하는 일을 중국이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우리의 동지들이 이 일을 함께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신지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미국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피 흘림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춘 것은, 휴전선에서 멈춘 것은 북한의 주민들을 공산 압제 가운데 남겨두고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서 멈췄으면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또 미국에 이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멈춰서 될 것이 아니라 북한을 해방하고 또한 중국까지 나갔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춘 것은 중국의 수억 년의 선량한 사람들을 공산주의라는 압제 가운데 던져놓고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멋있다. 멋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참담한 인권 침해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은 모태똥이 비자금만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자유진영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놀랍게 보고 제대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전협정 체결된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국이 겁을 집어먹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완수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머지않아 그 약속이 완수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역시 서울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건강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그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서 북한의 해방을 볼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휴전선 드러내고 북한 땅으로 걸어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 주민 해방하라. 북한 주민 해방. 해방.